자, 23강 이제 문제풀이 연습으로 들어왔습니다. 국제무역 이론에서 배운 내용들을 한번 몇 가지 문제를 통해서 한번 연습해 보죠.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경제 주체가 수입 허가를 얻기 위해 지대 추구, 수입 허가. 그럼 이건 뭐예요? 수입 할당제를 얘기하는 거죠. 네, 수입업자가 다 먹는다. 독점적인 거. 그 지대 추구라고 제가 이론편 설명을 드렸잖아요. 일본에 그래서 요건 뭘 얘기하냐? 보호무역 정책 수단 중에서 비관세 장벽에 해당하는 수입 할당제와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물론 우리가 수출 자율 규제는 안 배웠지만 얘도 이제 비관세 장벽 중에 하나입니다. 관세 부과하는 관세 장벽. 나머지들은 다 비관세 장벽이죠. 대표적으로. 자, 핵쇼올린 이론, 무역 이론에서 상대적으로 노동이 풍부한 국가의 경제, 노동이 요소 부존량에 따라서 비교 우위가 결정된다 이랬잖아요. 그럼 노동이 풍부한 국가는 노동 집약적인 상품에 비교 우위가 있는 거야. 그러면 노동 집약적인, 노동이 많이 들어가는 상품을 만들어서 수출하고, 반대로 자본 집약적인 상품은 어떻게 하면 돼요? 수입을 하면 되죠. 뭐 정확히 1번 얘기가 그 얘기죠. 노동 집약적인 걸 수출하고 자본 집약적인 걸 수입한다. 만약에 노동 풍부국이라면 요소 중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간략하게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제 흐름상 생각해보면 이게 검증을 해본 사람이 있죠. 그 레온티에프, 그죠? 레온티에프 역설. 미국에 해보니까 이게 반대로 일어났죠. 왜 일어났을까를 설명한 게 버논의 제품 수명 주기 또는 생애 주기 이론. 요렇게 여러분 연결이 됐었죠. 이번엔 1번입니다. 그래서 자, 3번 문제로 가죠. 자유무역을 위한 노력과 가장 거리가 먼 거. 2차 대전 이후에 가트 체제가 됐죠. 자, 이 가트 체제는 라운드식으로 됐어요. 마지막 라운드가 우루과이 라운드죠. 협상. 그 다음에 우루과이 라운드 위에 95년대 WTO 체제, WTO, 가트하고 WTO는 다자간 협상인데 이제 1대1로 국가 대 국가, FTA. 이건 다 맞죠. 수입 커터제나 관세 이러면 이거는 보호무역이잖아요. 보호무역. 그래서 수입 할당제, 뭐 관세 이런 거 좀 배우셨잖아요. 3번은 보호무역 얘기다. 뭐 아주 쉬운 문제죠. 자, 이제 4번 문제 가죠.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는 자유무역을 제한하는 보호무역 조치를 하는 이유와 거리가 먼 것. 사회적 후생이 늘죠, 자유무역.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보호무역을 하느냐? 자국 기업을 국제 경쟁부터 보호하여 생존할 수 있게 발전 초기 단계. 이런 거 여러분 뭐 유치 산업, 어린이 단계, 걸음마 단계에 있는 유치산업 보호죠.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괜찮죠? 이유로 국가적으로 반드시 보호해야 되는 산업. 그렇죠. 주력으로 수출할 산업, 그러니까 주력 산업이 있고 또는 안보 산업이 있어요. 안보. 농업 같은 것도 그런데 안보 차원에서 보호해 줘야 될 것. 이런 것들. 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그렇죠. 보복하기 위해서. 또는 일부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3번도 당연히 이유 중에 하나로 들어갈 수가 있죠.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자, 이제 3번이고 4번이 그러면 아니겠죠? 4번 일단 체크하고요. 뭐 1, 2, 3번이 다 맞으니까. 수출의 경우 국내 생산을 위축시켜 실업의 증가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면 수출이 아니지. 만약에 수출을 하면 국내 생산은 더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국내분, 해외분까지. 그죠? 수입이라고 바꾸면 이게 맞죠. 수입을 한다고 치면 국내 생산이 위축이 되죠. 그러면 실업 증가가 나오죠. 그래서 4번은 틀렸죠. 수출이 아니라 수입. 이렇게 되죠. 수출하면 너무 좋은 거죠. 사실은 굉장히. 수입할 때가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을 굳이 맞게 표현한다 그러면 수출자를 수입이라고 한다 그러면 맞을 수도 있죠. 요거는 보호무역 하는 이유로.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가죠. 핵쇼올린 정리와 관계된 표현 가장 적합한 거라고 했어요. 자본이 풍부한 나라에서는 여기에 비교가 있잖아요. 자본 지역 제품을 수출한다. 얘기할 거 없이 일본이 바로 그 얘기죠. 이건 2번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자본이 풍부한 나라에서는 노동 집약적 제품을 수출하는 게 아니라 수입해야 됩니다. 노동 생산성이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산비 얘기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요소 부존. 요소 부존 이론이죠. 이거는 요소가 풍부한 게 비교유가 있으니까 그거를 수출해라. 그래서 가장 어울리는 거는 5번의 1번이 되겠죠. 자,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의 설명 서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보호무역을 시행하는 경우 소비자 잉여가 줄어들고 사회적 총잉여는 증가한다. 일단은 사회적 총잉여가 증가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사회적 총잉여는 감소하게 되겠죠. 감소. 생산자 잉여는 소비자 잉여는 줄어들죠. 줄어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수입 할당제, 관세 부과 이런 거 합은 맞는데 요점은 뭐냐? 사회적 총잉여는 늘지 않아요. 어떤 경우이든 간에. 감소해야 된다. 뭐 6번은 그냥 1번이네요. 가트는 대공황 이후 30년대 고립주의 경제정책으로 세계 경기 침체와 긴장경제가 조성됨을 탈피하고자 47년도에 만든 거 맞아요. 전 세계적 관세 인하가 목표죠. 그래서 자유무역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 주도로 했어요. 관세 및 무역은 일반 협정으로 WTO 이게 1995년에 나오는데 요거 하기 전까지는 세계 무역 질서의 기본이 되었다. 이거 약간 좀 어긋났는데 뭐 하여튼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947년에서 1995년까지 자유무역을 이끈 거는 가트 체제라는 거예요. 95년도부터는 WTO 체제. 근데 여기다가 요즘에는 FTA로 이제 많이 넘어가고 있다. WTO는 자유무역을 위한 그간의 가트 체제의 한계에 직면하여 1986년 진행된 우루과이 협상, 우루과이 라운드 거기에서 95년 이제 합의를 했고 95년에 탄생했죠. 근데 가트하고 다른 게 뭐냐면 사법적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분쟁이 벌었을 때 재판을 정확하게 해갖고 그러니까 약간 제도적 장치면에서 굉장히 더 강화됐죠. 가트 체제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약하고 또 가트 체제는 예외 조항이 있었어요. 잘 못 사는 나라들 뭐 이런 나라를 예외 관세 부과해도 돼 너네는 뭐 이런 거 또는 농산물에 대해서 또 예외 조항을 뒀고 자 이제 이 가트나 WTO는 다자간 협상이죠. 국가가 한꺼번에 모여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잘 안 들어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1대1로 하자. FTA. 이 다자주의 원칙인 WTO와 달리 국가 대 국가, 지역 내 상호 무역, 그러니까 1대1로 한다는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양자주의란 말이 하죠. 지역주의도 들어가지만 양자주의로 요즘에 많이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또 FTA 많이 체결하고 있죠. 그래서 그래서 이 가트와 WTO, FTA는 공통점이 뭐냐면 자유무역을 확대하겠다라는 거예요. 방식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7번 문제 가보죠. 관세 부과의 일반적인 결과. 여러분 관세를 부과하면 이제 그림상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자유무역은 이렇게 되는데 관세를 이렇게 부과해요. 그럼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비자 행위는 당연히 줄죠. 가격 올라가니까 생산자는 좋을 거예요. 수요량은 감소할 겁니다. 가격 올라가니까. 총이요 당연히 감소합니다. 국가가 개입했죠.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요. 관세만큼. 근데 소비자 잉여는 줄고 생산자 잉여가 늘긴 늘죠. 생산은 늘 거예요. 근본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니까 국내 생산 관점에서 봐보면은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죠. 7번에서 봐보면 제일 안 일어나는 건 국내 생산 감소입니다. 관세 부과를 했다. 그러면 외국 수입업자와 국내 제품의 가격이 비슷해지죠. 수입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니까. 그러니까 국내 생산업자들은 경쟁력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국내 생산은 늘죠. 감소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좀 증가한다. 이게 더 맞는 표현이죠. Why? 생산이 늘어나니까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뭐 쉽게 이해될 수가 있겠다. 이 그림 같은 거는 굳이 생각 아니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7번에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 걸 그래도 좀 엄밀한 조건을 좀 따져야 돼요. 뭐 소국 경제, 대국 경제지만 우리는 뭐 교양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가격이 수입 제품보다 자유무역 했을 때보다는 가격이 올라갈 거야. 수요는 줄 거야. 총잉여 줄 거야. 국내 생산은 조금 더 늘어날 거야. 경쟁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7번에 2번입니다. 8번 문제 가보죠. 자유무역의 결과 틀린 거. 자유무역을 합니다. 국제 가격보다 국내 가격이 낮으면 즉 국내 가격은 1,000원인데 국제 가격은 2,000원이야. 그러면 국내에다 안 팔고 뭐예요? 해외에다 팔아야지 수출국이 되죠.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국제 가격보다 국내 가격이 높으면 국제 가격을 2,000원에다 놓고요. 국내 가격을 4,000원에다 놔. 그러면 외국게 싸잖아요. 외국 거 들여와야지. 수입국이 됩니다. 당연히 맞는 표현이에요. 자, 수출국이 되면 많이 생산해서 해외에다 판다는 얘기니까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 잉여는 감소해야 됩니다. 생산자 잉여가
증가합니다. 잉여가. 왜? 가격이 올라가니까 얘는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되면 생산자가 좋아지는 거고요. 수입이 되면 소비자가 좋아하는 거죠.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는 어떤 경우든 다 늘어납니다. 자, 그래서 8번에는 3번이 잘못 설명하고 있죠. 수출국이 되면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고 생산자 잉여는 증가하고 그다음에 사회 전체 잉여는 당연히 증가하는 겁니다. 수출국이 되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합이라 그랬으니까 총 잉여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회적 잉여. 이게 증가한다. 맞아요. 수출국이 되면 소비자 잉여는 줄어야 되고 생산자 잉여는 더 많이 늘어나. 그래서 둘을 합하면 생산자 잉여가 더 크기 때문에 총 잉여는 증가하게 된다. 결론이 겁니다. 수입되면 반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8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옳지, 틀린 거 고르라 그랬으니까. 자, 9번 문제 가보죠. 레온티에프 역설 기억나시죠? 핵시 올린 정리를 미국에다 검증했더니 거꾸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자본 풍부국인 미국이 핵시 올린 정리하면 자본 집약적인 상품을 수출해야 되는데 노동 집약적인 재화를 수출하고 있더라. 이 얘기죠. 레온티에프의 역설이. 당연히 이 얘기입니다. 9번에는 그래서 1번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거 Y,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 게 버논의 제품 생애 주기 또는 수명 주기 이론이죠. 주기 이론. 여기서는 왜 그래요? 이러면 미국이 독점 생산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초기 단계죠. 생산 단계에 있어서 숙련된 노동자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단계에 있단 말이에요. 아직 대규모 대량 생산하는 기계 시스템이 안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노동 집약적인 재화를 수출하더라. 이렇게 되면 완전히 맞죠. 나머지는 뭐 읽을 필요도 없죠. 레온티에프 역설. 버논까지도 여러분 이해해놓고 물론 이론편에서 퀴즈 문제에서는 유사산업 그 문제는 한번 풀어봤죠. 우리가 이론편에서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10번입니다. 자유무역을 하는 소국 뭐 이런 거 관심 두지 마시고요. 수익 관세 부과했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반적인 현상 비슷한 거 앞에서 한번 풀었죠. 거리가 먼 것. 자, 국내 판매 가격은 당연히 관세 부과했으니까 상승할 거예요. 국내 생산은 증가하겠죠. 가격이 올라가니까. 아니, 어떻게 소비자 잉여가 늘 수 있어요? 가격이 올라가는데. 증가한다가 아니라 감소해야 되죠. 사회적으로 후생은 당연히 손실이 옵니다. 관세 부과하든 수입 할당제 하든 상관없어요. 정부가 개입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 후생 손실은 전체적인 잉여는 줄어든다.